지주사나 금융주는 올라갈수록 상승 동력을 조금 잃을 가능성은 있고요. 앞으로 상법 개정안 다음의 정부 정책 수혜주는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AI하고 남북경협 관련주라고. 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지금 증시를 이끈 가장 주도 섹터는 뭐였죠? 이제 7월이니까 한번 점검하고 이제 하반기를 이끌어갈 종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사실은 요즘에 작년부터 네. 주도를 했던 업종을 말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뭐죠? 근데 김 작가님 조방원은 아니신 것 같고. 뭐 아니요, 다르게 조방원에 살을 더 붙였습니다. 네, 뭐요? 조방원을 아시니까 내가 조방원만 말했으면 무시당했겠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방원의 앞과 뒤에 붙이면 되는데 지금 조방원 전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조방원 전 우리가 뭐 조방원 심청전 이런 것처럼 조방원이 마치 태종 이방원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원 조방원 비슷하다고 해서 조방원 사람 이름 같잖아요. 네. 그래서 조방원 전 근데 앞에 지금을 붙이는 건데요. 저는 전력기기인가요? 맞습니다. 금은 뭐지? 지는 지주회사고요. 아, 지주회사? 금은 금융주고요. 그럼 이렇게 6개의 말, 앞단어, 지금, 조방, 원전, 이 6개가 거의 확실하게 작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올해부터 움직였던 확실한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회사나 금융주 네. 또는 방산주, 뭐 원전, 전력기기 이네들이 계속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직 안 꺾였기 때문에. 네, 아니면 소외 섹터에서 이제 오르게 나올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가던 애들 중에 저는 좀 구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저PBR주 미래의 이익이 아닌 주주 환원 또는 저PBR들이 주가 상승을 하면서 적정 PBR 또는 고PBR로 올라갔을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의 문제에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주사나 금융주는 약간 상승 탄력을 올라갈수록 상승 동력을 조금 잃을 가능성은 있고요. 원래 성장주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방산과 전기전력은 좀 더 계속 보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방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쨌든 아직 전쟁 시기가 끝나지 않았고 또 언제 확산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역시 AI 쪽의 전력의 필요성 그것들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게 미국에서 촉발된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포인트를 두는 건 미국에서 먹히면 글로벌에서 먹힌다. 네. 근데 전력기기가 미국에서 먹혔다는 얘기죠. 미국 변압기 시장의 한 70%를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다른 나라의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 중에 방산주하고 전력기기는 좀 살아남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못 오르는 또는 막 오르고 있는 사실 못 오르는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최근까지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주나 전력기기 이런 애들은 사실 바닥 대비 10배, 20배 올랐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진짜 한 3, 4년 만에 20배가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기기도 꽤 10배 이상 올랐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꽤 강세를 보였지만 뭐 10배, 20배까지 오르지 않은 한 2배에서 3배 사이에 오른 업종군이 있는데요. 바로 화장품 업종군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을 사실은 의료기기랑 합쳐서 묶어버리면 뷰티 섹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K뷰티.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의료기기랑 네. 화장품이랑 묶어서 뷰티라고 본다면 뷰티 섹터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강한 위치에 있고요. 앞으로도 더 강화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게 그 모든 거의 시발점은 사실은 삼양식품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업종이었잖아요. 네. 지주회사 이름 달고 나니까 같이 다 따라가고 방산주는 사실 순환매가 나오면서 못 간 방산주가 없을 만큼 다 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은행주도 오늘 뭐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삼양식품은 음식료주가 다 올라서 오른 게 절대 아니거든요. 혼자 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그 연구 대상이죠. 도대체 왜? 다른 애들은 떼거지로 같이 그러니까요. 우리 섹터가 안 가면 개별 종목이 그 정도 오르긴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기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와, 이게 오늘도- 144. 네,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고요. 이게 출발점으로 본다면 불닭볶음면이 나왔던 뭐 2021년 막 이때로 본다면요. 거의 뭐 10만 원 밑에서 15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사실 4, 5년 만에 15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방산주는 같이 움직였고 네. 심지어 원자력도 두산에너빌리티만 혼자 가기 뭐하니까 한국전력이랄지 한전 KBS 같이 움직이는데 도대체 왜 삼양식품은 혼자 가는데 불닭볶음면 때문인가요? 불닭볶음면 때문인데 그걸 더 명확하게 말하면 미국 시장에서 먹혔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불닭볶음면이 미국 시장에서 팔리기 전에 뭐 동남아랄지 네. 중국이랄지 아시아 시장 나아가서 유럽까지도 팔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의 기사였어요. 이때부터. 그때부터도 거의 지금 3-4배가 올랐거든요. 3-4배. 그래서 이제 얘가 보여준 거죠. 뭘 보여준 거냐면 야 업종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출주 중에 네. 미국 시장에서 먹히면 되는 거야 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리포트랄지 아니면 경제 기사들이 꽤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뷰티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성공했다는 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이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APR 같은 종목이죠. APR. APR도 역시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연초 대비 뭐 한 4만 원에서 뭐 16만 원 4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럼 6개월 동안 4배가 오른 거예요. 왜? 삼양식품 같은 거죠. APR이라는 종목은 이게 홈 디바이스라는 이렇게 뷰티 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피부과에 가면 네. 크게 두 가지죠. 스킨 부스터로 광채 나는 피부를 뭐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또는 턱 쪽을 이렇게 올리는 네. 뭐 리프팅 기계의 힘을 빌리거나 네. 근데 이제 이 APR은 이 두 가지를 다 만드는데 병원용이 아니고 홈 디바이스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굉장히 히트를 쳤었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먹힌 거죠. 마치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팔리듯이 APR 기기들이 아마존을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6개월 만에 4배가 오르는 거예요. 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불닭볶음면에 다른 종목이 많이 따라가진 못했어요. 불닭볶음면 팔리면 신라면도 많이 외국에서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농심이 사실 못 따라갔죠.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삼양식품이 가니까 전체적으로 갈 수 있어요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쪽 또는 화장품 쪽은 예를 들어 APR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달바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상장이 됐는데 얘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5월 달에 신규 상장이 됐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또 2배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 삼양식품, APR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이런 소비재들도 업종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수출이 많이 되면 되는데 그 수출도 중국에서 되는 것보다 미국에서 되면은 확실히 주가가 2배, 3배, 4배, 10배까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업종으로 친다면 네. 여튼간에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합친 K뷰티 쪽이 최근에 리포트나 뉴스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뷰티 말씀해 주셨죠. 뷰티에서 한 번만 질문 좀 드려보면 K뷰티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화장품인 피부 미용기 관련주 투자 포인트는 미국 시장에 얼만큼 잘 진출했느냐가 첫 번째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냐와 함께 네. 약간 특허 같은 것을 네. 독보적으로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지금 APR, 달바글로벌 또 지금 보는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은 종목 추천의 이야기가 아니고 설명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 종목들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파마리서치도 역시 오늘 13%가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단 말이에요. 그럼 파마리서치는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거냐 해서 얘가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는 3만 원대였어요. 네. 3만 원 종목이 60만 원 왔거든요? 그럼 얘도 20배가 올랐어요, 5, 6년 동안. 네. 그럼 왜 60배가 올랐는데, 사실 제가 남자고 뭐 피부과를 그렇게 제품들을 많이 알진 않을 거 아니에요. 파마리서치의 제품은 딸딸딸 외우고 있습니다. 리쥬란이라는 스킨 부스터를 만드는데요. 그 리쥬란은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외국에서 계속 승인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피부과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리쥬란을 맞기만 했다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을 요즘에는 성형외과보다 피부과를 훨씬 많이 오고요. 그것도 네. 역시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럼 피부과를 훨씬 많이 오는데 피부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만 맞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파마리서치 시총이 오늘 종가 기준은 6조예요, 6조. 6조인데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4조입니다. 이 주가 상승률을 보면 과거에는 클래시스가 더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엔 더 느리죠. 이게 이제 정확히 비교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오. 클래시스는 슈링크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네. 슈링크는 이렇게 요 턱선을 이렇게 올리는 어. 리프팅 기기죠. 근데 이 슈링크는 사실은 미국의 대체제예요. 미국 제품에. 미국 제품 중에 뭐 서마지나 인모드 같은 게 좀 더 고가란 들어봤어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네. 뭐 서마지 맞으실래요? 슈링크 맞으실래요? 하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미국 거에 좀 더 비싼 걸 맞을래? 뭐 싼 거 맞을래?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리쥬란 맞을래? 그냥 리쥬란 맞을래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대체제가 없네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클래시스의 시총보다 또는 휴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휴젤은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죠.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도 4조예요. 사실은 얘가 시총이 가장 컸었습니다. 휴젤이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가 따라왔고 가장 나중에 따라온 게인데 그 파마리서치가 지금은 시총을 거의 뭐 4조짜리들보다 1.5배가 더 커진 6조까지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독창적인 제품이면서 미국 시장 또는 해외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러면 이게 이제 시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뷰티 쪽에 어떤 것들이 있냐 했을 때 아까 화장품 쪽에서는 APR, 네. 발바글로발 또는 이런 의료기기 쪽에서는 파마리서치, 네. 클래시스. 근데 야 무슨 3조, 4조, 5조 올랐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천억, 3천억, 4천억짜리의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외국 시장에 제품이 팔릴 만한 게 앞으로 팔릴 만한 게 뭐가 왜냐면 이미 팔리고 있으면 1조가 넘어갔을 네. 거예요. 1조짜리 또는 5천억짜리에서 지금 약간씩 뚫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많이 팔리겠구나 하는 걸 찾아 나가시는 작업 그게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해야 될 숙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삼양식품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삼양식품은 지금 시총이 10조가 됐습니다. 이 네. 삼양식품 시총 10조 돌파는요. 음식료 업종 전체 중에 1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CJ 제일제당, 오리온 이런 걸 압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라면을 만드는 농심의 시가총액이 4배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아무래도 라면은 신라면이 더 잘 팔리지 않나? 네. 근데 왜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그렇죠. 삼양식품이 뭐 시총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시총이 4배나 더 크지? 글로벌 판매량으로 봤을 때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수출 확대 실적이 개선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하반기 공장 증설 효과에 따라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차트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 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는 굉장히 보유자의 영역이지 그냥 쳐다보던 사람은 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나요? 아, 진짜 이제 전문가 다 되셨네요. 보유자의 영역. 이런 거 되게 전문가적 표현인데. 보유자의 영역?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과연 뭐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김자크티브에 자주 나왔지만, 이거는 저거예요. 자신의 투자 철학이 둘 중에 무엇이냐의 차이고요. 네. 평균액이 쪽이 투자 철학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절대 사지 못합니다. 왜냐면 평균액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언젠간 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인 거거든요. 또는 많이 떨어진 거는 다시 올라갈 거야. 근데 반면에 이제 모멘텀 투자, 추세매매 투자 잘하면 야 뭐 아직 고점 아니네 역사적 신고가면 더 갈 수 있어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나 좀 더 다시 한번 올라타 볼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추세매매적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단기적인 관점이지 과연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저 PBR주들이 뭐 PBR 0.3, 0.5가 2배, 3배, 4배가 가면 PBR이 1.5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 PBR주가 되면은 주가 상승의 메리트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음식료주가 10조까지 왔으면 얘가 15조, 20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사실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고평가 논란이 사실은 불거져 올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이 여기 간략으로 딱 나오잖아요. PBR이 11이고 포가 35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아마 분기라면 4월 정도
퍼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주가가 거의 2배 가깝게 올랐거든요. 그럼 퍼가 50이 넘고 PBR이 15, 20이 됐을 텐데 네. 그러면은 사실은 올라갈수록 부담이 되는 건 맞죠. 왜냐면은 제가 주식을 뭐 오래 했지만 2배, 3배 더 올라서 10배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10배고 10배고 하니까. 네. 근데 10배가 올랐을 때는 2배, 3배 올라가면 20, 3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 30배가 올랐다면 2, 3배가 올라가면 100배가 돼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한 30년 했는데 100배 오른 거를 유지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10년에 한두 종목이나 100배 오른 걸 유지할까? 우리가 짧게는 2, 3년 전의 2차 전지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2, 3년 전 2023년 여름이었죠. 딱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 진짜 20, 30배씩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창 올라갔을 때, 뭐 앞으로 뭐 3배 더 간다, 4배 더 간다라는 말이 되게 많았죠. 안 그랬으면 아무도 사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근데 20, 30배에서 2배 더 간다, 3배 더 간다, 4배 더 간다가 이제 100배 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못 가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달리는 자전거와 저는 좀 비슷하다고 봐요. 자전거가 막 속력을 낼 때, 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굉장히 빨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말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환상이나 믿음이 있어요. 올라갈수록 더. 추세 매매자가 아닌 분들이 그게 나중에 더 심해져요. 왜냐면 2023년 여름에 사실은 추세 매매자들은 여름 좀 지나고는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이 차트 공부를 잘 못하시거나 오히려 가치 투자자분들이 좀 늦게 많이 싸졌네 하고 들어가셨다가 물리는 경우가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굳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바닥 대비 20, 30배가 오른 종목들은 굳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는 그럼 바닥 대비 얼마나 올랐을까 보는 거죠.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 불과 5년 전이라고 볼까요? 2020년 초 이때만 해도 8만 원, 9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140만 원이니까 한 15배 정도? 여기서 2배 가면 30배. 근데 아직 바닥 대비만 2배 오른 종목이 있다면 걔는 잘만 잡으면 10배고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차이로 본다면 사실은 좋은 종목이 많이 오르는 건 맞는데 네. 추세 매매자인 저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계속 바닥 대비 이게 20, 30배나 올랐는데 여기서 2, 3배가 더 갈까 이런 고민들은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게 지금 조방 원전, 지주회사 금융주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그리고 뷰티에서 지금 하반기도 좋게 보시는 거는 방산과 전력기기 뷰티인 거죠? 뭐 거기에 좀 더 만약에 말을 한다면 네. 이제 뭐 안 오른 종목 중에 뭐가 이제 가능성 있는 애들이 있냐 이거죠. 네. 저는 이제 하나 있죠. 저는 AI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런 거예요. 이제 AI의 대장주는 사실은 뭐 네이버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이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이버도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습니다. 18,000원에서 24,000원까지 한 30% 올랐을까요? 그럼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은 저기 정보점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뭐 거의 삼성전자 같은 위치예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굳이 못하러 사나요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굉장히 실기를 많이 했어요. 기회를 많이 놓친 종목이 어떤 거냐면 작년 재작년에 네이버 카카오 오를 일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챗GPT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급상승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따라갔던 종목들이 더 절대 네이버 카카오가 아닐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 향 HBM 매출이 발생하는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AI 관련 반도체들이 주가가 움직였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소프트웨어 갈 때도 중소형주가 가는 안 좋은 장이었으니까 못 따라갔고 또는 하드웨어 갈 때도 뭐 하드웨어가 아니니까 못 따라갔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럼 요즘에 왜 움직였는데 요즘에 왜 움직였는데는 이제 아까 제가 상법 개정안 때문에 지주회사 금융주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속담이에요. 그렇죠. 주식 격언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야, 상법 개정해봐야 뭐가 올라? 올랐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우리. 지주회사와 금융주가 올라가는 걸 보여줬죠. 주가 5,000포인트 시대 뭐가 보여줬어요. 증권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새 정부 출범의 초기 단계에서는 네. 정책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주식시장에서는 그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최근에 왜 움직였냐 했을 때 여러 아마 유튜브나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 맨파워죠. 아주 우수한 AI 쪽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부 요직이나 청와대에 들어간 거죠.
이미 뭐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네이버 전 대표, AI 원장, 또는 LG전자의 AI 원장, 이런 분들이 장관으로 또는 뭐 청와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장관 자리랑 청와대 비서관 자리가 뭐 수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합쳐봐야 이제 한 50명 될까 말까인데, 그 중에 막 3, 4명이 들어갔어요. AI 관련 임원을 했던 분들이. 그러면 새 정부에서 AI 산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할 것이라는 거는 이미 파악이 됐고요. 저 AI 수석에도 네이버 출신이 가셨죠. 그렇죠. 네이버의 영화 배우와 이름이 똑같아서 우리가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저희 있는. 김작가 TV도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맨파워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다, 요직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그 사업을 성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계속 추경 이런 거 언급하고 이렇게 어떤 산업에 대한 육성을 보면은 AI 산업 육성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예를 들어 상법 개정안 공약 때부터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공약 때 그러면 이쪽을 얘기를 했냐? 했죠. 굉장히 강하게 뭘 말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약에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강하게 AI 강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AI 강국, 이것들이 공약에서 굉장히 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약에 상법 개정안처럼 민주당 내에서의 법안들 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들, 행정부에서의 국정 운영들, 여러 과기처나 이런 장관들의 국정 운영들, 행정 운영들에서 계속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아까 초반에 김 작가님이 놀라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 뭐 빼따꼼뿔리처럼, 빼따꼼뿔리가 이제 기정사실화잖아요. 상법 개정안 진짜 될까 했는데 지주회사가 막 올랐죠. 왜? 아직 안 됐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상 되니까 떨어졌었죠. 근데 오늘 또 왜 올라요? 또 더 스트릭트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또 오르는 거죠. 결국은 어떤 재료가, 후속 재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AI 관련 재료는 앞으로 나올 게 무궁무진하죠. 왜냐하면 아직 법안도 통과될 것들이 꽤 있고, 또는 각 부처, 네, 또는 요직에 대통령 비서실, 또는 대통령의 입,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져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 시대의 정책 수혜 관련주로 AI가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네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작가님이 저한테 지주사가 강했었는데 은행주가 강하면 대장주가 될 수 있나요? 했을 때 저는 약간 의문을 품는 대화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같이 움직였거든요. 오늘 하루는 더 강했지만 어쨌든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네. 꽤 오래 전부터. 특히 증권주는 아까 그 큰, 시총 큰 미래에셋증권이 3배 오른 것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무거웠던. 그러면은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거기에 지주사들 몇 달 동안 2배, 3배, 4배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바뀐다면 안 오른 쪽으로 매기가 쏠릴 확률이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정부 정책 주어야 하고, 그러면 상법 개정한 다음으로 큰 이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AI에 대한 집중 육성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네. 정부 정책주로 물어봤으니까 하나 더 언급드린다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고. 남북 경협의 문제겠죠. 왜냐면 사실은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추경을 빨리 해서 뭐 우리 국민들 지원금,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뭐 주식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상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했다면, 어쨌든 중장기 프로젝트로 뭐 북한과의 관계 개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정책 수혜주일 수도 있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트럼프랑 관련해서 또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8년 전에, 왜냐하면 미국은 4년 단임인데 4년하고 대통령하고 4년은 바이든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을 했었죠. 근데 대통령 임기 1년 차 끝날 무렵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2번이나 만났단 말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축으로 움직였던 두 개가 철도 관련주하고 레저 관련주예요. 그래서 철도 관련주의 대장주는
대형주는 현대 로템이었지만 중소형주에서는 DRTI가 있었고 또는 뭐 레저 관련돼서 아난티라는 금강산 개발 호재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또는 대형주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 정책주 앞으로 상법 개정한 다음의 정부 정책 수혜주는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AI하고 남북 경협 관련주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강세의 장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계좌가 얼마만큼 플러스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 엄청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일반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을 가지신 분들 큰 돈을 벌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포무 영상을 겪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섹터를 가지신 분들은 여전히 손실을 겪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식시장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죠, 세무사님. 네,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요. 네. 3,000포인트를 돌파한 시점에서는 정고점인 3,300이 너무나 가까워 보이고요. 뭐 네. 6, 7%만 오르면 되니까. 네. 또 3,300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언제까지 올라가 아니고 신고가의 시대야라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장, 한마디로 한국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8년 유튜브를 시작하고 재테크 콘텐츠를 올린 게 2020년도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6년 동안 김작가 TV를 운영하면서 사실 비슷한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제 강좌가 많이 오픈됐었는데 사실 김작가 TV에서는 여전히 한 번도 오픈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분이 과연 있을까를 늘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강좌를 한 번도 오픈하지 못했는데 제가 6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결정한 함께할 전문가분이 바로 슈퍼개미 이종유 세무사님. 왜냐하면 제가 지난 6년 동안 뵈면서 이분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고 거의 매달 한 번에서 두 번씩은 정기 콘텐츠를 찍었었잖아요. 이 세무사님과 함께라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강좌를 들어도 계좌가 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 세무사님과 제가 함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 어떤 강좌인지 한번 가볍게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실전 투자라고 할 수 없는 영상들, 교육들이 꽤 있어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네. 금리가 어떻고는 실전 투자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는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떤 매매 타이밍으로 포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중에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분들은 있지만 네.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 또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들을 실전적으로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관 투자자 출신도 아니고 그냥 뭐 개인 투자자로서 30년 동안 성공한 투자자로서 종목 선정 또는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우리 김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종유 세무사님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수업 구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매일매일 공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원데이터의 중요성을 저는 많이 말해요. 그날 뭐 다트 사이트 전자공시 또는 그날 HTS의 메뉴들. 근데 초보자분들은 다트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는 HTS에 어떤 메뉴가 중요한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경제 뉴스 빠르게 정리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장전에 오늘 기사가 어떤 게 있는데 이 기사와 관련된 테마주 또는 테마 종목들,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장중에 오늘의 시장 흐름은 어떤지 또는 장마감하고 나서 상승률 30위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자료가 나온 테마, 종목, 업종들이 강했는지 이런 거를 데일리 리포트처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강세장에서는 신고가 종목의 매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 신고가 업종들을 분석하면서 지금의 주도 산업, 그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함께 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 그게 우리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김작가 TV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꼭 나와 주시는데 유망 섹터 언급해
언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채널 가셔도 유망 세트는 언급해 주시는데 세무사님한테도 제가 정말 친한 사이지만 유망 종목은 여쭤봐도 답변을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에서는 유망 종목도 좀 언급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김 작가님이 운영하는 대형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업종까지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종목까지 깊게 들어가기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그렇죠. 보니까 수십만 명이 보니까. 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 10조 이상짜리는 제가 그래도 사례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조 미만의 뭐 1조, 뭐 5천억 뭐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클래스를 계기로 제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법 8가지 중에서 사례 종목 8개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산업이 중요한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지 8개의 성장 산업에서 8개에서 매달 16개의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보다 중요한 건 8가지 기법, 8가지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16종목을 함께 제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특전이 주어진 클래스 도대체 얼마인 거죠? 한 달에 수십만 하실 것 같은데. 이 가격 책정 김 작가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루 1,000원, 하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고 한 달에는 이제 3만 원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무료 여러 가지 강의 서비스를 하는데요. 저는 무료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갖고 온 거다. 돈은 안 냈지만 100만 원의 기회비용 또는 저는 1,000만 원짜리 강의를 했다라고 자부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실전투자 마스터 클래스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자료,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교육,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공부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하루 1,000원, 3만 원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싸게 책정한 거야? 자, 지금 같은 이제 주식시장 강세장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희가 하루 단돈 1,000원으로 강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저희가 고정 댓글란에 이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상세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수업을 신청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매달 한 번씩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 수업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이정유 세무사님과 김 작가가 여러분의 플러스 계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